안녕하세요. 오늘도 연구실에 많은 학생분들의 이야기가 도착했어요. 그중 대학생분들, 대학원 준비나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미 수능에서 성공한 선배들이자 앞으로 대학 생활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설명해 줄 멘토들이죠. 좋은 성적으로 대학 진학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수능 강의를 듣고 있는지 선배들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을 입학하고 메가스터디를 찾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최인호쌤의 글논리를 다시 공부하고 싶어 돌아오게 됐네요. 저는 현재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공학계열 대학생이고 대학 교수의 꿈을 가지고 내년부터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다닐 예정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자면 저는 수험생 당시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인호쌤의 강의도 제대로 듣지 못했었고 강의 복습도 많이 안 했었습니다. 대학도 수시 면접을 통해 진학해서 수능 성적에 제 삶에 미친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험생활 당시에도 인호쌤이 가르치시던 글의 논리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어 영역 문제를 잘 풀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닌 독서할 때나 작문을 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학 4학년 생활을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여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전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고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 결심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험생활 당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How and Why, 구 3법 일신 논리를 다시 익혀보고 싶었습니다. 글의 논리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에서도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첫째, 고등학교에서 내신 공부하듯이 대학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아무래도 두꺼운 책 한 권을 4달 내로 맞춰야 하다 보니 특정 지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보다 지식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야 대학 교육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학계열 학생인 경우 각종 공학 서적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4년 동안 수용적인 교육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중에는 학과에서 1등까지 했지만 성취감이 하루 이틀밖에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에서 글쓰기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필수 교양 과목으로 글쓰기 과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학기밖에 듣지 않고 인호쌤처럼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논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는 대학 교수님도 학부생에게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교수당 담당해야 하는 학부생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셋째,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 환경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무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토론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답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상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혹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으실 분들을 위해 2014년 출판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뿔을 받는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대든 다른 학교든 교육 환경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독서의 정석 강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번 달에 졸업 논문을 적고 있는데 인호쌤 논리대로 글을 적어보니까 글 자체가 엄청 매끄러워졌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논리를 찾는 재미에 빠져서 내년에는 국어랑 영어 영역만 수능을 다시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 없는 대학 논술 시험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현강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전까지 인터넷 강의만 듣다가 현강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새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쪼록 길었던 강의평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2024년 수능 화이팅 하세요. How and Why 식구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9월 모의고사 이후 전북 전주에서 일요일마다 KTX를 타고 대치 러셀로 선생님 현장 강의 수업을 듣던 학생입니다.
작년에 선생님을 7월 사관학교 시험 이후로 알게 되면서 논리와 함께 국어 공부를 한 결과 작년 수능에서 2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겨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아졌다고 생각했던 발목이 더욱더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발목 상태가 심각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목의 연골을 제거하고 깨진 뼈 조각을 제거하여 연골 이식까지 하는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나름 큰 수술에 속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는 한 달간의 입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지역 국립대에 합격하였지만 제가 원하는 전공도 아니고 향후 4개월 동안은 발목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에 의존해야 걸을 수 있는 상태라 등록했던 학교를 지금 금요일에 자퇴하였습니다.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에 마음을 굳건히 먹고 올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병원에서 1개월이 넘는 정확히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 탐구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논리를 배우느라 정확히 깊게 탐구하지 못하여 재수를 시작하면서 논리를 제대로 배우고 단지 수능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논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도 선생님 강의와 함께 수능이라는 게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 글쓰기 논리를 탐구하면서 저는 예전에 알게 되었던 스키마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문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요약 정리를 하면서 지문의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때 인지적 부조화가 오는 걸 방지해주는 보조 아이템, 스키마와 논리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걸 직접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스키마란 정보를 모델링하는 인지적 틀을 말합니다. 스키마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에 의하여 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능과 모의고사의 비문학 제재로 새로 접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문에서 접하는 내용을 시간 안에 구조화하고 요약하여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출력물로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글쓰기 논리는 문단과 문단의 연결고리, 그리고 지문 구성을 예측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키마는 정보를 처리하는 지식, 그래프, 결국 카테고리입니다. 수능 국어 입시판에서 비문학 배경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배경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배경 지식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물론 배경 지식을 상식선으로 알아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 지식에 매몰되어서 국어 영역 비문학에서 요구하는 공부와는 거리가 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노쌤을 만나기 전 동네 국어학원에 다니면서 의문을 느꼈습니다. 내가 국어 공부를 하러 온 건지 물리 경제 공부를 하러 온 건지 혼동했었습니다. 비문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문을 주고 지문의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머릿속에서 사고회로를 돌려 이노쌤이 강조하시는 요약 정리로 지문의 정보를 종이에 직접 쓰면서 표상을 해야 합니다.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에서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적성평가입니다. 대학교 교재는 매우 텍스트가 많고 어렵습니다. 전문 지식이니까요. 그러나 글쓰기 논리를 알고 스키마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면 조금 더 쉽게 학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실제 시험을 볼 때 구조화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작년부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상시 공부를 하면서 한 지문을 여러 번 독해를 해보면 스키마를 활용한 정보를 처리하는 걸 많이 반복하고 이론 공부를 하면 몸에 자동으로 체화가 돼서 지문 독해 중에 구조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3월 모의고사를 응시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93점을 받아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점수도 논리적으로 받아낸 점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올해 꼭 서울로 대학을 가서 선생님의 조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읽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전 대학생인데요.
수능 때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수시로 대학교를 잘 가게 되어서 공부를 한동안 놓고 살다가 피셋을 하는데 언어 논리가 다시 제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국어에서 패러프라이징을 해주는 강의는 없나 검색하던 중에 최인호 선생님의 수강생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감사합니다. 홀린 듯이 바로 결제를 하였고 논리를 강조하시는 하우앤와이 학습법에 정말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수능 때도 국어와 영어를 잘 못했는데 딱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대학에서는 절대 글 읽는 방법, 글쓰기 방법 안 알려주십니다. 이노쌤 수업, 특히 독서의 정석은 정말 평생 들어야 할 강의 같습니다. 양질의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을 때 너무 재밌죠? 이럴 때마다 대답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선생님. 진짜 학문 쪽으로 가려웠던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느낌? 정말 감사합니다. 메가스터디 들어와 보길 잘했어요.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능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특히 논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이래저래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바라는 건지 등등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니 예전에 배웠던 논리도 잊은 채 책도 대충대충 읽거나 거의 안 읽고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들어왔다가 다시 한 수 배우고 싶어 수강 등록했어요. 돌고 돌아 선생님한테 찾아왔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계셔서 정말 기뻐요.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 꼭 응원해주세요. 아,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교수님이라 불러야겠네요. 오늘의 최인호 논리 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